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안 내줍니다. 즉 공사 완료됐다 승인 안 해주는 거고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정말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까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이 핵심 뉴스였는데요. 층간소음 해소 방안 좀 규제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내용 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층간소음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네. 기존에 있던 층간소음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네. 아예 준공, 그러니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인이죠. 네네. 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준공을 아예 안 내줄 거니까 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해서 재시공을 해서 결국은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정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돈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지간하면 그걸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전에는 이제 입주 직전에 층간소음의 내용을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 기준을 공사 중간에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요. 전체 검사는 샘플 세대 수도 늘리게 됩니다. 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종전에는 만약에 입주 직전에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만약에 관할 지자체가 부실 시공이라는 이유로 준공을 내주지 않더라도 네. 막상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사 갈 데가 없다든가 맞습니다. 뭐 잔금 대출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층간소음의 기준 검사도 공사 중간에 더 추가로 하는 거고요. 예. 만약 이런 것이 실제로 뭐 해외 사례처럼 징벌적 페널티가 되는 사례가 된다면 네. 업계에 뭐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네.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사만 보고는 없던 게 생겼나 의아해하는 청취자분들도 뉴스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은영 박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명목적이었던 거를 좀 강화한다 내지는 충족을 좀 못해도 그냥 권고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좀 강제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봅니까 의미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제 사업자죠, 뭐 시행사나 건설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완해서 시공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입주자들에게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용검사권자 지자체죠. 네. 지자체가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완 시공하도록 권고를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자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송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사후에 까다롭게 처리하고 복잡한 분쟁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는 아예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 승인을 안 하겠다라고 나온 거니까 아주 좀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준공 불허가 결국 핵심인데 성능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보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걸로 바닥을 내려쳐서 이제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발표된 내용대로 하면은 이제 어쨌든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공을 의무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어쨌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때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입주하실 분들의 피해가 너무 크게 된다면은 네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서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으로 대체를 허용하겠지만 이때는 배상되는 금액이 보완하는 공사비보다 더 크도록 설정을 해서 결국에는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네네. 보완 공사를 하는 게 더 저렴하도록 그렇게 네네.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게 네. 보완 공사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공개를 해서 네. 이제 이후에 이 아파트를 뭐 새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아파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내용 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입주하시고 난 뒤에 입주자 단체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여러 문제가 또 새롭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내용은 이걸 다 감수하느니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 건설사가 제대로 시공해서 없도록 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박사님 소개해 주셨다시피 장기 입주 지연이나 입주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보완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보상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런 건들은 일단 아파트의 분양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한 사람들한테는 입주 예정일까지 아파트를 인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하는 쪽에서 건축물의 품질 성능이 미비한 이유로 사용허가를 못 받고 그 때문에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은 규칙 사유가 명확하게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보상하는 주체도 동일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시공사, 이제 건설사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실제로 입주자에게 보상을 하는 주체는 계약 상대자가 됩니다. 예. 자, 이게 믿고 나는 새로 지은 집을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 정말 심합니다. 목숨을 잃는 사고들도 많았죠.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상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자, 바닥 이 방음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보니까 LH는 뭐 4cm 두께를 높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럼 기존에 지어진 우리 집은 어떡하나라고 봤더니 이거는 여러 가지 보강 지원을 뭐 융자, 재정 보조 이런 게 있어서 좀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파트 바닥의 방음을 보강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원 대상이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조합 같은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 융자하는 대상을 개인, 그러니까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도 이 공사비를 대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재정 보조를 한다고 내용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방안은 더 나와야 될 텐데요. 기존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 아파트는 지을 때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할 때 대출이나 또 일부 가구는 지원도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 층간소음을 주관적으로 느끼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더 시끄럽다. 좀 둔감하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이러실 수 있는데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또 여기에 쓰이는 이 뭐랄까요 소재 같은 것들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이제 층간소음 기준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40dB 이하, 그리고 맨 밑인 4등급은 50dB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4등급까지 10dB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물의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성능 요구 기준이 제시가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설계사나 시행사에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뭐 새로운 자재나 새로운 공법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성능의 자재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자재를 특정하기보다는 요구 성능만 제시를 하고 이 성능을 설계사나 시공사에서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공동주택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고통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건설업계, 즉 시공사나 시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요즘 뭐 공사비 부담이 여러 물가에 영향받아서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층간소음의 국민적 고통이 크긴 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지켜야만 하는 기준을 꼭 지키도록 강제적인 내용을 넣는 겁니다. 때문에 그 때문에 만약에 지금보다 더 성능을 높이는 경우, 그러니까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됐지만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의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4등급으로 아파트를 만들던 상황에서 1등급으로 기준을 높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불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은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 그러니까 종전보다 요구 성능이 올라간 경우에는 처음부터 책정하는 공사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원칙이 여러분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권고하고 보상해라. 근데 안 하면 뭐 나중에 소송 걸고 재판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제대로 안 만들면 우리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할 겁니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21cm LH 경우에 21cm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해서 37dB 이하로 낮추겠다. 좀 확실히 좀 경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건설사들 중에 못 지키는 데도 있고요. 이게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수주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차라리 과태료를 좀 걷어서 이걸 공적으로 그런 기금들이나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하면 어떻냐 이런 제안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현실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과태료도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향후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이 일반적으로는 인근 시세보다 낮게 공급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단순하게 건설사가 어디였다. 그러니까 종전에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만든 건설사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후에 청약을 넣지 않는 일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정비사업 같은 곳에 입찰하는 경우에도 네. 종전에 그런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뭐 수주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을 먼저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기도 전에 나 못해. 뭐 혹은 뭐 우리 선택 안 해도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정부의 기준을 따라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주택을 짓는 건설사가 돼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존재 방식이니까요. 자, 완충제 소재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걸 예방하는 습관이라든지 좀 시스템 이런 게 좀 개발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나요? 네, 생활 습관은 뭐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네. 생활에서 하고 있으니까 따로 얘기할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층간소음을 저감하거나 방지하는 공법 그리고 기술 같은 것들은 지금도 여러 건설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게 되면 특정 업체명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네.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저런 공법이나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환경들, 그러니까 네. 실증 시설 같은 곳에서 실험에서 나온 결과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 업계에서는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꾸준하게 개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자, 뭐 오늘 이은영 연구위원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있던 걸 이제 지키게 하겠다.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이 바닥에 엄청나게 매트를 깔고 살았는데 차라리 좀 매트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시 딴 생각처럼 지나갔습니다. 자, 앞으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도 정착 잘 되려면 어떤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새로운 기술을 쓰고 새로운 자재를 쓰고 싶은 요인들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종전보다 좋은 걸 써서 네. 새로운 걸 써서 비용들이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공사비나 분양가, 임대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신기하게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공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지금보다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공사비 증가로 그렇죠.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분양가가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연쇄적인 도미노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분양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이 정책 관련해서 추후에 다른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이었습니다.